아이 둘은 종으로 넘기면 되지 않소. 충청도 회인현 지금의 보은군. 겨울 끝자락 어느 밤 13살 한결과 9살 윤서 남매는 계모 윤 씨의 학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밭 하나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한결은 마루 밑에 숨어 계모와 빚쟁이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밭을 팔고 아이들을 종으로 넘기겠다는 충격적인 계획이었어요. 오늘 나가지 않으면 정말 끝이라는 걸 깨달은 한결은 여동생의 손을 잡고 눈보라치는 산길로 도망칩니다. 추격과 생존의 기로에서 과연 두 남매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운명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밤 도망친 남매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까지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청도 회인현 지금의 보은군 변두리. 겨울 끝자락이라지만 바람은 여전히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초가집 처마에 매달린 고드름은 반쯤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기를 반복했어요. 마당 흙바닥은 진흙과 얼음이 뒤섞여 맨발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였죠. 13살 한결은 9살 여동생 윤서를 자기 등 뒤로 감추며 계모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계모 윤 씨는 부엌에서 부직갱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밥값도 못하는 것들이 또 부엌을 기웃거렸느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한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윤 씨의 손에 든 부직갱이가 공중에서 한 바퀴 휘둘러졌습니다. 한결의 손등에 붉은 자국이 그어졌어요. 아팠지만 한결은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뒤에 숨은 윤서가 작게 움찔했지만 오빠가 눈을 끔뻑이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내자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엌 한쪽에는 식어버린 죽그릇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마저 아침에 먹은 것이었죠. 점심도 저녁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밤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았어요. 우물가에서는 동네 아낙들이 빨래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아이들 참 팔자도 기구해. 그러게 말이야. 근데 뭐 어쩌겠어. 남의 집 안일에 끼어들면 우리만 화입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낙들은 고개를 돌려 외면했어요. 빨랫방망이 두드리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은 그 말을 멀리서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른들은 다 저런 건가. 막연한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밤이 되자 남매는 다 꺼져가는 아궁이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짧은 이불 한 장을 서로의 등에 걸쳐주며 체온을 나눴어요. 윤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따뜻해. 하지만 한결의 등은 이미 마르고 앙상했습니다. 살이 아니라 뼈만 남은 듯한 느낌이었죠. 윤서는 잠들기 전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제삿날에 겨우 올렸던 묵은 나물 한 접시, 촛불도 제대로 켜지 못했던 그날 밤, 계모는 그마저도 아까워했습니다. 죽은 사람 밥상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윤 씨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어요. 하지만 한결에게 그날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한결의 손을 꼭 잡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던 순간이었죠. 한결아, 밤만은 지켜라. 그게 너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그 말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한결은 그때의 손의 온기를 지금도 손바닥에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다음 날 새벽 숨을 거뒀습니다. 윤서는 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숨을 죽이고 조용해졌어요. 밭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 밭만 있으면 봄에 보리를 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었죠. 하지만 윤 씨는 달랐습니다. 죽은 사람 말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밭 같은 건 팔아서 빚이나 갚아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결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지금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현실 사이에서 한결은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서는 오빠의 등에 기대어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오빠, 배고파. 내일은 밥 먹을 수 있을까? 한결은 대답 대신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윤 씨가 뭔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서랍을 열고 닫는 소리, 종이를 꺼내는 소리. 한결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 문서만 있면 빚은 다 갚이는데 윤 씨의 혼잣말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서. 그건 아버지가 남긴 밭 문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결과 윤서는 마당에서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우물까지는 먼 거리였지만 새어미는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어요. 윤서의 작은 손에는 물집이 잡혔지만 아이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동생의 손을 보며 자기 손으로 물동이를 더 들려고 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오빠. 나도 할 수 있어. 9살 아이의 목소리는 또렷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결은 멀리서 밭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궜던 밭. 봄이면 보리가 파랗게 돋아나고 가을이면 곡식이 황금빛으로 익었던 그곳. 지금은 겨울이라 앙상했지만 그 땅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꼭 지킬게요. 한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결의 다짐은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초가집 안에는 등잔 하나만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한결과 윤서는 방 안에서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밖에서는 계모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낮에 듣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한층 낮고 교활한 기운이 묻어 있었죠. 그래서 얼마를 주신다는 겁니까? 누군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밤만 넘기면 이 집 빚은 없는 셈 치지.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니오? 한결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봐.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한결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방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윤서는 아직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죠. 한결은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봤어요. 마루에는 윤 씨와 낯선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웃음이 번져 있었어요. 밤만 넘기면 되는 겁니까? 윤 씨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이 둘은 어찌하면 좋소? 남자가 턱을 괴며 웃었습니다. 아이들이야 뭐 몰래 종으로 넘기면 되지 않소? 남자의 하나, 여자의 하나면 팔 곳이야 얼마든지 있어. 돈도 한두 푼이 아니고. 한결의 숨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종으로 넘긴다.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럼 언제쯤? 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두르는 게 좋지. 아이들이 눈치채기 전에. 남자는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윤 씨 앞에 내밀었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모든 게 끝이요. 빚도 없어지고 골칫거리도 사라지고. 한결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마루 밑으로 몸을 숨기며 입을 막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죠. 밭을 빼앗긴다. 그것도 모자라 우리를 종으로 판다. 한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밤마는 지켜라던 마지막 유언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흘릴 겨를이 없었어요. 밖에서는 윤 씨와 남자가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소. 도장 준비해 두시오. 알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윤 씨는 한참 동안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속에는 후회보다는 안도가 묻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마루 밑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는 여전히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한결은 알았어요. 동생도 깨어 있다는 걸. 윤서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한결은 무릎을 꿇고 동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윤서의 어깨를 살살 흔들었어요. 윤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빠의 표정을 본 순간 윤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오빠? 한결은 윤서의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윤서야, 오늘 나가야 해.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나간다고? 어디로? 어디든. 여기보다는 나은 곳으로.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 나가지 않으면 우린 여기서 죽어. 윤서는 오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빠의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차갑게 떨렸죠. 지금? 응, 지금. 한결은 일어서서 부엌 쪽을 살폈습니다. 윤 씨는 이미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결은 윤서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 구석에는 누룽지 몇 조각이 남아 있었어요. 한결은 그것을 헝겊에 조심스럽게 쌌습니다. 윤서는 오빠를 따라 작은 보자기 하나를 챙겼죠. 오빠, 이거면 충분해? 충분해. 더 챙기면 무거워. 한결은 누룽지를 품에 넣고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는 문 앞에 섰을 때 한결의 손이 멈칫했어요. 이 문을 나서면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죠. 한결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두 남매의 심장이 동시에 멎었어요. 윤 씨의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한결과 윤서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다행히 코 고는 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한결은 윤서를 이끌고 조심스럽게 문을 빠져나갔어요.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다 녹았지만 땅은 여전히 차갑고 질척했죠. 윤서가 뒤를 돌아보려 하자 한결이 동생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뒤돌아보지 마. 하지만 오빠, 뒤돌아보면 우린 다시 붙잡혀. 지금은 앞만 봐야 해. 한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두 남매는 마당을 가로질러 논두렁 쪽으로 향했어요. 새벽 어둠이 두 아이의 작은 등을 삼켰습니다. 윤서는 오빠의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한결도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밭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만큼은 지키겠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어요. 그 별들이 두 남매의 길을 비춰주는 듯 했습니다. 논두렁은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낮에는 평평해 보였던 길이 밤에는 울퉁불퉁했어요. 한결과 윤서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이 반쯤 얼어있는 논을 지날 때마다 얼음이 쩍쩍 소리를 냈어요. 윤서의 집시는 너무 작았습니다. 집시는 이미 헤어져 발이 삐져나와 있었죠. 한결의 집신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밑창이 뚫리고 헤어져 차가운 기운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오빠, 추워. 윤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아. 산으로 들어가면 나무가 많아서 바람을 막을 수 있어. 한결은 동생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두 남매는 논두렁을 벗어나 산자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선 길은 어둠 속에서 더욱 좁아 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윤서도 덩달아 멈춰섰습니다. 오빠 저게 뭐야? 개소리야. 한결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 뒤로 사람들의 고함이 섞여 들렸어요. 저놈들 어디 갔어? 산 쪽으로 갔을 거다. 빨리 뒤쫓아. 윤 씨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잡아와. 반드시 잡아와야 해. 한결은 윤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뛰어. 응? 지금 당장 뛰어야 해. 두 남매는 산길로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횃불 불빛이 흔들리며 다가왔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죠. 한결은 앞만 보고 달렸어요. 윤서는 숨이 차올랐지만 오빠를 따라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여기야. 발자국이 여기 있어.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결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나무 아래 낙엽이 수북이 쌓인 곳이 보였습니다. 윤서야, 저기로 가자. 한결은 동생을 이끌고 낙엽 더미 쪽으로 뛰었어요. 두 남매는 낙엽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 내지 마. 한결이 윤서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횃불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낙엽 사이로 보이는 불빛은 마치 귀신불처럼 흔들렸어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바로 곁을 지나갔습니다. 여기 있나? 모르겠어. 어둠 속에서 어떻게 찾아? 개를 더 풀어. 개 짖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은 윤서를 더 깊숙이 낙엽 속으로 밀어 넣었어요. 자기 몸으로 동생을 감쌌습니다. 낙엽이 얼굴에 닿아 간지러웠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윤서는 숨을 참느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오히려 웃음이 튀어나올까봐 더 세게 이를 악물었어요.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쪽엔 없는 것 같은데? 저 위쪽을 더 찾아보자. 사람들이 더 깊은 산 쪽으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결은 그제야 윤서의 입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후. 윤서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응. 오빠 무서워?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한결은 낙엽 더미에서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횃불 불빛은 이미 멀리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 움직여야 해. 그 사람들이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 두 남매는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길이 더 가파랐어요. 돌부리가 많고 나무 뿌리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한결이 먼저 미끄러졌어요. 으악! 한결의 몸이 비탈길을 따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윤서가 소리쳤지만 그 순간 윤서도 함께 미끄러졌어요. 두 남매는 비탈을 구르며 나뭇가지와 돌부리에 부딪혔습니다. 한결의 팔에 긴 상처가 났고
윤서의 무릎이 바위에 찧었어요. 아파. 윤서가 신음했습니다. 한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윤서야, 일어날 수 있어? 응. 윤서는 오빠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어요. 앞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울이다. 한결은 물소리를 따라 걸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개울이 나타났습니다. 물은 반쯤 얼어 있었어요. 얇은 얼음이 개울 위를 덮고 있었죠. 오빠, 이거 건너야 해? 건너야 해. 저쪽으로 가면 추격자들이 우리 냄새를 못 맡아. 한결은 조심스럽게 개울에 발을 디뎠습니다. 쩍!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다음 순간 한결의 발이 얼음을 뚫고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으윽! 차가운 물이 발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도 뒤따라 개울에 들어섰습니다. 얼음이 깨지며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오빠 너무 차가워.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한결은 윤서의 손을 잡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한결의 허리까지 물이 찼을 때도 있었죠. 간신히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두 남매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옷은 물에 젖어 무거웠고 발은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오빠 나 못 가겠어. 윤서가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안 돼. 지금 주저앉으면 안 돼. 한결은 동생을 거의 끌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한결도 한계였습니다. 발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지만 점점 굵어졌어요. 눈발은 거세졌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오빠 추워.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조금만 더. 한결도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두 남매는 결국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한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윤서를 끌어안았어요. 동생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윤서야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오빠 괜찮아. 우리 같이 있잖아. 윤서는 오빠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 남매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두 아이의 몸을 하얗게 덮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가 산삼이 날 만한 곳인데 눈이 와서 오늘은 내려가야겠어.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만복이었습니다. 속리산 자락에서 평생 약초를 캐온 노인은 새벽부터 산에 올랐어요. 오늘따라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서만복은 지팡이로 눈을 쓸어내며 걸었습니다. 그러다 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이런. 서만복은 황급히 눈을 헤치며 다가갔습니다. 눈 속에는 두 아이가 꼭 껴안은 채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꼴로. 서만복은 자기가 입고 있던 두터운 겉옷을 벗어 두 아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었어요. 죽게 둘 순 없지. 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집을 향해 내려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서만복의 발걸음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등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온돌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습니다. 한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낮게 깔린 천장과 나무로 짜맞춘 석가래가 보였습니다. 벽에는 그을음이 묻어 있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 포근했어요. 옆을 보니 윤서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의 얼굴에는 생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어요. 창백했던 입술도
이제는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살았구나. 한결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이소양이 작은 사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깨어났구나. 이소양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한결 곁에 앉으며 사발을 내밀었어요. 천천히 먹거라. 약죽이다. 한결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자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한결은 숟가락을 멈췄어요. 저희 돈이 없는데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이소양은 한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돈은 나중에 생각해도 된다.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거라. 한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밖에서 서만복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초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떠냐? 몸은 좀 괜찮은가? 서만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한결은 일어나 절을 하려 했지만 서만복이 손을 저었어요. 절은 나중에 해도 된다. 지금은 쉬어라. 서만복은 약초를 벽에 걸어두며 허허 웃었습니다. 둘 다 살아난 게 다행이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그날 저녁, 윤서도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 놀라 움찔했지만 이소양이 다가가 손을 잡아주자 조금씩 진정했어요. 배고프지? 죽 먹을래? 이소양의 물음에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상에는 보리죽과 나물이 올라왔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한결과 윤서에게는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밥상이었습니다. 윤서는 죽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왜 우니? 이소양이 물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윤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소양의 눈가도 붉어졌어요. 그녀는 윤서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줬습니다. 많이 먹거라. 여기선 아무도 너희를 때리지 않는다. 그날 밤, 한결과 윤서는 오랜만에 포근한 이불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한밤중에 깨어났어요. 아, 아파. 때리지 마세요. 윤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결이 벌떡 일어나 동생을 안았어요. 윤서는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꿈이야. 여긴 안전해. 이소양도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윤서 곁에 앉으며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무서운 꿈을 꾸었구나. 내 새어머니가 부직갱이를 들고 쫓아왔어요. 윤서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이소양은 윤서를 품에 안았어요. 윤서는 처음에는 몸을 굳혔지만 이소양의 따뜻한 품이 느껴지자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젠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는다. 여기선 내가 안전하단다. 이소양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윤서는 이소양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기가 지켜주지 못한 동생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결과 윤서는 조금씩 몸을 회복했어요. 이소양은 매일 약죽을 끓여주었고 서만복은 아이들에게 산과 약초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이 풀은 해열에 좋단다. 저 나무 껍질은 기침을 먹게 해주지. 서만복의 말에 한결은 귀를 쫑긋 세웠어요. 하나하나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윤서가 잠결에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직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했던 것이었죠. 이소양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윤서가 없었습니다. 윤서가 어디 갔지? 이소양이 마당을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어요.
한결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서야. 한결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만복도 지팡이를 들고 나왔어요. 아침 일찍 어디 갔을까? 세 사람은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마을 어기장승 근처에서 윤서를 발견했어요. 아이는 혼자 서서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야. 한결이 달려가 동생을 안았어요. 왜 여기 있어?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윤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꿈에서 새어머니가 또 쫓아와서 도망치려고. 한결은 동생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무도 우릴 쫓아오지 않아. 마을 노인이 다가왔어요. 이 아이가 새벽부터 여기 서 있더구먼. 혹시나 해서 데리고 오려 했는데 자네들이 왔구나. 서만복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이를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한결과 윤서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두 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폐를 끼쳤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소양이 두 아이 앞에 앉았어요. 폐가 아니다.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들이잖느냐. 어른들이 돌봐주는 게 당연한 거란다. 서만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여기 있어서 우리도 좋다. 며칠 후였습니다. 서만복이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비탈해서 미끄러졌어요.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습니다. 아이고. 서만복은 신음을 내며 바위에 기댔습니다. 발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참 후에야 집으로 돌아온 서만복을 본 이소양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쩐 일이에요? 비탈에서 미끄러졌소. 서만복은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이소양이 허둥지둥 약초를 찾았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결이 다가왔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한결은 서만복이 며칠 전 알려준 약초를 떠올렸습니다. 벽에 걸린 약초 중 부기를 가라앉히는 풀을 찾아냈어요. 한결은 약초를 절구에 넣고 찧었습니다. 그리고 천에 싸서 서만복의 발목에 얹었어요. 이렇게 하면 부기가 가라앉을 겁니다. 한결은 나무 조각으로 부목을 만들어 발목을 고정시켰습니다. 헝겊으로 단단히 동여맸어요. 서만복은 한결의 손길을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가 이걸 다 했느냐? 예. 며칠 전에 알려주신 대로 했습니다. 서만복의 눈가에 웃음이 번졌어요. 이 정도면 의원 못지않구나. 그날 저녁 서만복은 한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있어서 살았다. 그 말 한마디에 한결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되자 서만복과 이소양은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 어쩌면 좋겠소? 이소양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무슨 말이오? 우리한테 자식이 없잖소? 저 아이들이 마치 우리 자식 같지 않소? 서만복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도 그렇게 느꼈소. 두 사람은 자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참 늦게서야 자식을 얻었구려. 서만복의 말에 이소양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방 안에는 세 사람의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습니다. 오장 산삼과 한성, 떠나야 더 가까워지는 인연. 서만복의 발목이 아물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서만복은 한결과 윤서를 불렀어요. 오늘은 너희를 데리고 깊은 산으로 가려 한다. 산으로요? 한결이 물었습니다. 그래. 귀한 약초는 깊은 산에 있단다. 너희에게도 보여주고 싶구나. 세 사람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속리산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졌어요. 바람 소리도 달랐습니다.
마치 산이 숨을 쉬는 것 같았죠. 서만복은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귀한 약이 난단다. 땅 기운이 좋아야 하고 그늘이 적당해야 하지. 한결은 서만복의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윤서는 오빠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골짜기 하나를 넘자 서만복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근처가 좋을 것 같구나. 서만복은 주변을 살폈어요. 한결도 눈을 크게 뜨고 땅을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다른 곳보다 유난히 흙이 촉촉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풀도 조금 더 푸르렀죠. 저기요. 한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서만복이 다가가 땅을 살폈어요. 눈빛이 변했습니다. 혹시 서만복은 조심스럽게 흙을 헤쳤습니다. 한결도 무릎을 꿇고 함께 흙을 걷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뿌리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윤서 주먹만한 산삼이었어요. 서만복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무에 손을 짚고 서서 산삼을 내려다봤어요. 이건 100년은 묵은 것이로구나. 서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약초를 캤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 한결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천천히 흙을 파냈어요. 윤서는 옆에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산삼을 다 캐낸 뒤 서만복은 헝겊으로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이건 내들 인생을 바꿀 물건이다. 서만복의 말에 한결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었죠. 산삼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소양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째서 이리 늦었소? 서만복은 품에서 산삼을 꺼냈습니다. 이소양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산삼? 한결이가 찾아냈소. 서만복은 산삼을 상자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이 아이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낼 때가 된 것 같소. 이소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산골에만 있으면 안 돼요. 저 아이들은 더 큰 곳에서 자기 길을 찾아야 하오. 이소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보내기 싫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겨우 웃음을 되찾았는데. 서만복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안주하면 안 돼요. 저 아이들이 진짜 웃을 수 있는 곳은 더 넓은 세상이요. 밤이 되었습니다. 서만복은 오래된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이건 한성부에 있는 내 옛 벗이 보낸 편지다. 정의원이라는 분이시지. 서만복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약방을 하시는 분인데 믿을 만한 어른이시다. 이 산삼을 들고 가거라. 그분이 정당한 값을 매겨주실 것이다. 한결은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희가 정말 가야 하나요? 서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산삼은 이제 너희들이 들고 가야 한다. 우리가 들고 가는 게 아니란다. 윤서가 이소양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저희 안 갈래요. 여기 있고 싶어요. 이소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윤서를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우린 여기서 너희를 기다릴 거란다. 진짜요? 그럼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거라.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 모두 숟가락을 들지 못했어요.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서만복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빨리요? 한결이 놀라 물었습니다. 미루면 더 힘들어진다.
지금 떠나야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단다. 그날 밤 한결과 윤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궁이 불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윤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가야 해? 응. 돌아올 수 있을까? 한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꼭 돌아올 거야. 더 나은 모습으로.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를 무렵 한결과 윤서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산삼은 작은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어요. 마당에는 서만복과 이소양이 서 있었습니다. 이소양은 윤서를 꼭 안았어요. 밥 굶지 말거라. 아프지 말고. 내 어머니. 윤서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서만복은 한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한성부에 가면 정의원 어른을 찾아라. 이 편지를 드리면 알아보실 게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결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은혜랄 것도 없다. 우린 그저 너희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두 남매는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서만복과 이소양이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한결은 눈물을 닦으며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윤서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때마다 두 노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오빠, 우리 꼭 다시 올 수 있을까? 응, 꼭 돌아올 거야. 한결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속리산 자락을 벗어나며 두 남매는 한성부를 향해 걸었어요. 손에는 산삼이 든 상자가 있었고 가슴에는 언젠가 돌아가겠다는 약속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길은 멀었지만 두 남매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성부는 회인형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집들은 높고 빽빽했어요. 길거리에는 온갖 물건을 파는 장사치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결과 윤서는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빠, 사람이 진짜 많다. 그러게. 길 잃지 않게 조심해야 해. 한결은 윤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남매는 서만복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골목을 헤맸어요.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작은 약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에는 인심당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한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만복 어른의 소개로 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수염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고 또렷했어요. 서만복? 그 친구가 사람을 보냈다고? 예. 이 편지를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한결은 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의원은 편지를 받아 펼쳤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약방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약재 상자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어요. 앉거라. 정의원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한결과 윤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한결은 품에서 산삼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라 하셨습니다. 정의원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산삼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정의원은 산삼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뿌리 모양을 살피고 색을 확인했어요. 100년은 묵었구나. 이런 건 흔치 않지. 정의원은 산삼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한결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들 목숨값이나 다름없다. 목숨값이요? 그래. 이 산삼 하나면 너희가 당분간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정의원은 서랍에서 은 몇 냥을 꺼냈습니다. 정당한 값이다. 이보다 더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속지 마라. 이게 제 값이야. 한결은 은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져보는 무게였죠.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건 없다. 서만복이 부탁한 일이니까. 정의원은 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저희 장사를 해보려 합니다. 한결의 말에 정의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장사? 무슨 장사? 약재상을요. 서만복 어른께 배운 게 있습니다. 정의원은 한참 한결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자리 하나 알아봐 주마. 며칠 후 한결과 윤서는 작은 한 칸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골목 끝자락이었지만 두 남매에게는 황궁보다 소중한 곳이었어요. 오빠, 여기가 우리 가게야? 응.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두 남매는 가게를 청소하고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정의원이 기본 약재들을 나눠줬어요. 처음엔 힘들 거다. 하지만 정직하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본다. 문을 연 첫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어도 손님은 없었어요. 윤서는 문밖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오빠, 아무도 안 와. 괜찮아. 첫날이니까. 하지만 한결의 마음도 불안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허리가 굽은 노인 하나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새로 연 약방이가? 예. 어서 오십시오. 한결이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노인은 김노인이라고 했어요.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었죠.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약이 있나? 한결은 서만복에게 배운 걸 떠올렸습니다. 두충과 우수를 다려 드시면 좋습니다. 한결은 약재를 싸며 값을 말했어요. 20푼입니다. 김노인은 주머니를 뒤적이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돈이 15푼밖에 없구먼.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15푼만 주십시오. 뭐, 나머지는 나으시면 그때 주셔도 됩니다. 김노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래도 되나? 예. 지금은 몸부터 추스르셔야죠. 김노인은 약을 받아들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고맙네. 꼭 갚을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를 업은 젊은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열이 높아 보였어요. 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사내는 손에 쥔 엽전 몇 잎을 내밀었습니다. 한결은 아이의 얼굴을 봤어요. 어린 윤서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이것만 받겠습니다. 아이부터 살리고 봐야죠. 정말입니까? 나머진 아이가 뛰어다닐 때 가져오십시오. 사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골목 끝 약방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더라. 어린 남매가 하는데 참 착하다더라.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김노인은 나은 뒤 약값을 갚으러 다시 왔어요. 덕분에 허리가 많이 좋아졌네. 다행입니다. 앞으로 내 약은 여기서만 사야겠어. 김노인은 단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한결은 장터에 약재를 사러 나갔어요. 윤서는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결은 약재를 고르다 문득 등 뒤에서 시선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어요. 계모 윤 씨였습니다. 한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 씨도 한결을 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 비뚤어진 웃음이 번졌습니다. 너 이놈 한결이 아니냐? 한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 씨가 다가왔어요. 내가 너 찾으러 이곳 한성까지 와야겠니? 잘 살고 있다며. 소문 들었어. 약방까지 차렸다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상관 있지. 내 아버지 반문서 아직 갖고 있느냐? 한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건 제 것입니다. 내 거?
웃기는 소리 마라. 내가 법적으로 내 어미였어. 그 문서는 내 거야. 윤 씨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서 내놔. 그럼 여기 장사는 내가 눈 감아줄게. 한결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안 됩니다. 그건 아버지와의 약속입니다. 약속? 죽은 사람과 무슨 약속이야? 윤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한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버지 말씀대로 저희 힘으로 살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한결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윤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가만 안 둬. 한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 윤서가 오빠의 얼굴을 보고 놀랐어요. 오빠, 왜 그래? 얼굴이 하얘. 괜찮아. 한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한결은 잠들 수 없었어요.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외상으로 간 돈이 적지 않았어요. 김노인처럼 갚으러 온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직 갚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러다 우리도 굶는 거 아니야? 한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서가 옆에 앉았어요. 오빠 괜찮아? 한결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의 눈빛은 맑았어요. 그래, 괜찮아. 좋아질 거야. 한결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밖에서는 달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어요. 두 남매는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약방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도 조금씩 늘었고 골목에서는 남매의 약방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김노인은 거의 매일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떠냐? 손님 많이 왔나?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결은 김노인에게 절을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고 뒤에는 하인 둘이 따라왔습니다. 몸가짐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죠. 여기가 요즘 소문난 약방이로구먼.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한결은 일어나 절을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내 소개를 해야겠구나. 나는 배성두라고 하네. 이 한성부에서 약재상을 하고 있지. 배성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약재 상자들을 살피고 벽에 걸린 약초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린 나이에 이 정도면 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먼.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진심이네. 배성두는 한결 앞에 앉았습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왔네. 제안이라니요? 내 밑으로 들어오게. 내가 한성부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고 있다네. 자네들이 내 밑으로 들어오면 몇 년 안에 기와집 한 채 장만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배성두의 말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결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서만복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의원의 눈빛도 생각났죠. 고맙지만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서보고 싶습니다. 한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배성두의 웃음이 잠깐 멈췄어요.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띄었죠. 그런가? 아쉽구먼. 배성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다네. 혼자 버티기엔 너무 험하지.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배성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한번 뒤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윤서가 오빠에게 다가왔어요. 오빠,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했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한결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새벽부터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골목 끝 약방 약 먹고 사람이 쓰러졌다더라. 진짜? 누가? 모르겠어. 그냥 소문으로 들었어.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결은 가게를 열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손님이 몇 명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왜 아무도 안 와? 모르겠어. 점심때가 되어서야 한 사람이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한 중년 남자였어요. 저기 며칠 전에 여기서 산 양말이요.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걸 먹고 배가 아파서. 남자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한결이 다가가려는 순간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으악! 윤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금세 가게 앞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 약방 약 먹고 쓰러졌어.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구먼. 어린 것들이 무슨 약을 안다고. 한결은 남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건드리지 마. 더 큰일 나. 그때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포졸 셋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문제의 약방이냐? 저희는. 한결이 말하려 했지만 포졸은 손을 저었습니다. 말하지 마라. 관아에 가서 해라. 포졸들은 약재 자루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약재 상자들을 뒤지고 벽에 걸린 약초들을 내렸어요. 이것들 전부 압수한다. 안 됩니다. 그건 저희가. 한결이 막아서려 했지만 포졸이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항하지 마라. 더 큰일 난다. 윤서는 구석에서 작은 나무 인형을 껴안고 있었어요. 서만복이 산에서 깎아준 인형이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오빠,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한결은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졸들은 약재를 모두 자루에 담았어요. 가게 안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너희도 따라와라. 저희 둘 다요? 그래. 관아에서 조사받아야 한다. 한결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남매는 포졸들을 따라 걸었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어린 것들이 사람을 죽였다더라. 어린 게 벌써 돈에 눈이 멀었나 봐. 한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서는 오빠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관아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차가운 돌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한결과 윤서는 그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무릎이 닿는 순간 뼈까지 시린 느낌이 전해졌어요. 높은 자리에 사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사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결과 윤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너희가 약방을 하는 남매냐? 예,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일 약을 팔았다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저희는. 조용히 해라. 내가 물을 때만 대답하거라. 사또는 옆에 있는 포졸에게 눈짓했습니다. 포졸이 압수한 약재 자루를 가져왔어요. 이것들이 너희 약방에서 나온 것이냐?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을 먹고 사람이 쓰러진 것도 너희 책임이다. 한결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희는 잘못 지은 약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배성두가 들어왔어요. 그는 사또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사또 나리 소인이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상인 무슨 일로 왔는가? 저 아이들 약방에 대해 아는 바가 있어 왔습니다. 배성두는 한결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어요. 저 아이들이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제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약방을 한다기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너무 어렸습니다. 약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팔았죠. 저도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한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조용히 하지 못하겠느냐?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배성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안전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상인 말이 맞다. 어린 것들이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 아닙니다. 저희는 정말. 한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가 오빠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오빠, 우리 정말 잘못한 거 없는 거 맞지? 응. 우린 잘못한 게 없어. 한결은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일단 너희를 가두고 조사하겠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 사또나리. 한결이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사람을 살리려고 약을 지었습니다. 죽일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발 저희 약부터 살펴봐 주십시오. 사또는 한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약은 관아에서 조사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일어나라. 한결과 윤서는 일어섰어요. 무릎이 저려서 제대로 서기 힘들었습니다. 둘은 관아 뒤편의 작은 방으로 끌려갔어요.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창살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들어왔죠. 윤서는 구석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떡해? 한결은 동생 곁에 앉았어요. 윤서를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정말? 응. 우린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한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창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붉게 물들었어요. 한결은 창살을 잡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만복 어르신, 정의원 어르신,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어요. 윤서는 오빠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한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배성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사람이 이 모든 걸 꾸민 건가?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한결은 동생을 더 꼭 안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남매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어요. 다음 날 아침, 관아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정의원이 들어왔어요. 사또나리,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의원은 숨을 헐떡이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정 약사, 무슨 일인가? 사또가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약재를 제가 직접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이미 조사관이 보고 있네. 제발입니다. 제가 한성부에서 50년 가까이 약재를 다뤘습니다.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또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가져와라. 포졸이 압수한 약재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정의원은 자루를 풀어 약재를 하나하나 살폈어요. 색을 보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한참을 살피던 정의원의 손이 멈췄어요. 이건, 정의원은 약재 겉에 묻은 가루를 손가락으로 집었습니다. 이 가루는 처음부터 섞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마른 약 위에 나중에 뿌려진 겁니다. 색도 다르고 냄새도 다릅니다. 정의원은 가루를 사또에게 보여줬어요. 이건 독초 가루입니다. 저 아이들이 지은 약이 아니라 누군가 나중에 섞어 넣은 겁니다. 관아가 술렁였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말이 사실인가? 제 50년 경험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사또는 포졸을 불렀습니다. 약방 창고를 드나든 자가 있는지 조사하라. 예. 포졸들이 나갔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포졸들이 한 남자를 끌고 왔어요.
배성둔의 약재상에서 일하는 하인이었습니다. 이자가 밤마다 골목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사또가 하인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 내가 약방 창고에 들어갔느냐? 아, 아닙니다. 하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증인이 있다. 사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참을 버티던 하인이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그건 말하지 않으면 너만 벌을 받는다. 하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 상인님이 시키셨습니다. 관아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또는 배성두를 불렀어요. 배성두, 앞으로 나오라. 배성두는 당황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또 나리,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 내 하인이 직접 자백했는데 저 하인이 제 이름을 함부로 쓴 겁니다. 배성두는 변명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동요가 묻어 있었어요. 사또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장사꾼이 욕심이 과하면 나라가 병든다. 어린 것들을 해하려 했으니 그 죄를 어찌 면하겠느냐. 사또 나리, 곤장 30대의 재산 일부를 몰수한다. 그리고 앞으로 한성부에서 약재상을 하지 못하게 하라. 포졸들이 배성두를 끌어냈습니다. 사또 나리, 억울합니다. 하지만 사또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사또는 한결과 윤서를 불렀습니다. 두 아이를 데려오라. 포졸이 방으로 가서 남매를 데려왔어요. 한결과 윤서는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무죄다. 진실이 밝혀졌다. 한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래. 이제 가도 좋다. 한결과 윤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빠 우리. 응. 괜찮아졌어. 두 남매는 관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주저앉았어요. 정의원이 다가와 두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며칠 후 한결은 받은 보상금과 모아둔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윤서와 함께 속리산을 향해 길을 나섰어요. 오빠 정말 모셔올 수 있을까? 응, 꼭 모셔올 거야. 사흘을 걸어 속리산 자락에 도착했습니다. 산골집이 보였어요. 한결과 윤서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서만복과 이소양이 마당에서 나왔어요. 한결이, 윤서, 두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윤서가 제일 먼저 이소양에게 안겼어요. 어머님, 윤서야 정말 내가 왔구나. 이소양은 윤서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은 서만복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저희를 한성으로 가시죠. 이제 저희가 모실 수 있습니다. 서만복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우리를? 예. 작은 집이지만 방 하나는 따로 마련했습니다. 닷새 후, 네 사람은 한성부에 도착했습니다. 한결이 마련한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어요. 여기가 아버님, 어머님 방입니다. 한결은 한 칸짜리 방을 가리켰습니다. 이렇게까지 서만복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설날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한 상에 둘러앉아 떡국을 나눠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떡국 위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이소양이 떡국을 먹다 말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우리 이렇게 넷이 앉아 있으니 참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서만복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늙어서야 이런 날을 맞다니. 한결은 잠깐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밭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처럼 저희 힘으로 섰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한결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한결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서가 떡국 한 그릇을 더 떠주며 웃었어요. 오빠, 더 먹어. 고맙다. 네 사람은 떡국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방 안에는 웃음소리와 숟가락 부딪는 소리가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